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자, 닥터심들 그렇듯이 정확한 의료 정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보도 들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뭘 가져왔는가 여러분? 팍슬로비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팍슬로비드 여러분 60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허가가 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비판적인 사고로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자, 이게 또 왜 나이가 중요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닥터신밖에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자, 이 화이자에서 발표한 이 하이 리스크 그룹에 대한 입원하지 않은 이런 성인에 대해서는 이 팍슬로비드의 효과,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보면은 89% 정도 위험도, 중증화 위험도를 낮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중증화라고 하면 뭐 사망하고 입원을 얘기하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런 논문들을 살펴보면은요. 최근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나온 이런 논문들을 보면 81%, 89%가 아니고 67% 정도라고 그래요. 입원할 확률을 67% 줄여준다. 확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제 확률을 줄였다. 그러니까 효과가 그만큼 과장돼 있었다.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65세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5세. 여기 오미크론에 대해서 65세를 기준 잡았는데 이 파이자에서 한 에픽-HR 임상 실험에서는 60세가 이제 위험인자라고 이렇게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더 재밌는 거는요. 자, 화이자의 임상 실험 이거예요. 임상 실험에서 모집한 것은 18세 이상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FDA에서 승인한 것은 12세 이상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2세에서 18세까지는 스터디 결과가 없는데도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애들은 실험도 안 해놓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승인을 해버린 거죠. 이것도 되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FDA에서 이렇게 승인해 준 거. 근데 자, 이거를 국내에서는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은 기준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식약청에서. 자, 이거 좀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미국 FDA에서 그렇게 승인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한 번 더씩 걸러서 그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학자적인 건데 우리가 뭐 FDA 했다고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 뭐 주권이 없는 나라인가요? 이거를 지난번 그러니까 현 식약청 말고 정권이 바뀌기 전 식약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나이의 문제예요. 12에서 18세를 이렇게 승인한 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60세 이상에서 쓸 수 있게 승인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아니 파이자에서 18세 이상만 모집했기 때문에 12에서 18은 문제가 된 게 맞다고 치지만 아니 닥터신 왜 파이자에서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문제 삼습니까? 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파이자에서 고위 위험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60대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뭐 BMI 25 이상, 뭐 현재 담배 피는 사람들, 면역 저하자, 뭐 당뇨 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크 그룹, 위험 인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 이상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의 대상으로 한 실험군이 이제 에픽-HR이라는 임상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요, 이 임상 디자인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것까지 비판할 수가 있어야죠. 60세를 위험인자라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당뇨나 뭐 BMI 25나 뭐 이런 심혈관 질환을 뭐 면역 저하 이런 거를 갖다가 고위험군으로 위험인자로 분류하는 건 맞는데 60세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요. 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논문이냐? The influence of age in T-cell generation and TCR diversity. 자, 이게 무슨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The proportions of naive and memory T cells are well maintained up to the age of 65 years old. 65세까지는 T셀 메모리, T셀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비율 자체가 그 젊은 사람과 동일한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크게 면역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면역 노화가 일어나기 급격하게 티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65세까지는 젊은 사람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This diversity was well maintained up to the age of 65 years.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일단은 면역 떨어지는 거, 노화로 인한 면역 저하가 이제 위험인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자, 악화될 위험인자로 삼으려면 65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65세보다 많은 경우. 그런데 60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임상시험을 한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위험인자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에픽HR에서 은근슬쩍 고위험인자로 끼워 넣었다 할지라도 이 에픽HR 결과가 의미하게 나온 거는 다른 위험인자, 뭐 BMI라든지 당뇨라든지 스모커라든지 다른 면역 저하 질환들 이런 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본적으로 60세에서 65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로 인한 면역 저하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닥터심이 왜 다시 강조를 하느냐? 팍스로비드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530달러, 5일 치료에 530달러예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75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75만 원에 우리나라 국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전액 국고 보조로 나가거든요. 본인의 포켓에서 직접 안 나간다고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60에서 64세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400만 명입니다. 418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10%만 코로나19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팍스로비드를 먹는다고 감안해 보면 이게 뭐 40만 명으로 계산하면 75만 원 대략 3천억 원의 국고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국고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하면 면역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팍스로비드가 효과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에픽SR이라는 실험 결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젊고 건강하고 면역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팍스로비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64세는 면역이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팍스로비드가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게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함으로써 국고 손실이 10%만 처방을 해도 3천억 원, 20%면 6천억 원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12세에서 18세까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 승인이 난 거죠. 자, 이러하게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승인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평가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닥터심밖에 안 해줍니다. 그쵸, 여러분? 자, 앞으로 이제 피라맥스 신풍제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전부 다 승인이 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할 거는 지금부터 회사에게 힘내라고 지지를 보내고 나라에서 하는 것은 임상시험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여러분. 자, 이상 닥터심이었습니다. 네, 닥터심.